양과와 소용녀는 공손 노각이 건네준 지도를 따라 빠른 경공술로 거침없이 내달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지도에 나오는 화환실 근처에 도착했다. 화환실은 벽돌로 쌓아 올린 커다란 가마였다.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숨을 가다듬었다. 여기서 기다려요. 내가 가서 살펴볼게요. 양과는 소용녀를 뒤에 남겨두고 가마로 들어갔다. 몇 걸음 들어가니 열기가 훅 끼쳐왔다. 그때 안쪽에서 한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누구시오? 그 말에 양과가 태연히 답했다. 곡주의 명으로 죄수들을 데리러 왔소. 그 말에 안에 있던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양과를 보더니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양과는 절정곡 제자를 쓱 훑어보고는 태연하게 말했다. 곡주께서 그 중과 주시라는 서생을 데려오라 하셨소. 절정곡 제자는 양과가 곡주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다. 더구나 구천척이 여러 사람 앞에서 양과를 사위로 삼겠다고 공언하는 것도 직접 들었다. 공손 노각이 양과와 잘만 된다면 후에 양과는 절정곡의 곡주가 될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 화환실을 지키는 절정곡 제자 입장에서는 양과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다. 곡주의 영패를 가져오셨습니까? 그러나 양과는 절정곡 제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내가 살펴봐야겠으니 앞장서시오. 그러자 절정곡 제자는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고 앞장서서 양과를 안내했다. 벽을 돌아서 들어가니 석탄이며 땔감을 쌓고 있는 일꾼 2명의 모습이 보였다. 엄동설한인데도 두 사람은 우통을 벗고 짧은 바지만 입고 있었다. 온몸은 땀투성이가 되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절정곡 제자가 커다란 바위를 밀자 작은 통로가 나왔다. 양과는 문에 달린 작은 창틀 사이로 안을 살펴보았다. 사각형 석실 안에는 주자류가 면벽하며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천축승이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주대숙, 괜찮으십니까? 양과가 큰 소리로 묻자 주자류가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었다. 신승께서는 주무시는지요? 천축승의 안부를 묻는 양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소용녀의 생사가 온전히 이 천축승에게 달려있지 않은가. 주자류는 시선을 돌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고 있으면 좋겠네만. 그 말을 듣자 양과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무래도 천축승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었다. 양과는 절정곡 제자에게 문을 열라고 재촉했다. 열쇠는요? 열쇠는 곡주께서 친히 보관하고 계시는데 만일 이들을 풀어주라고 명을 내리셨다면 당신께 주셨을 텐데요. 그 말에 마음이 급해진 양과는 비키라며 절정곡 제자를 밀치고는 중검을 뽑아들었다. 그러곤 중검을 힘껏 내리치자 콰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석벽에 구멍이 뚫렸다. 그 광경에 절정곡 제자는 너무나 놀라서 뒤로 벌러덩 넘어졌다. 양형제, 무공이 크게 늘었군. 축하하네. 주자류는 그 와중에도 축하 인사를 건네며 천축승을 안아 구멍을 통해 석실에서 나왔다. 양과는 천축승을 받아 편안하게 눕혔다. 아직 온기는 남아있으나 두 눈을 감은 경직된 모습은 꼭 죽은 시체와 같았다. 놀란 양과가 귀를 그의 콧구멍에 대보았다. 다행히 아직 미약하게나마 숨결이 느껴졌다. 주자류가 그 모습을 보고 웃었다. 걱정 말게, 사숙은 정신을 잃으셨을 뿐이네. 그 말에 다소 안심한 양과는 천축승을 안고 밖으로 나갔다. 세 사람이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소용녀가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다. 양과가 소용녀에게 말했다. 대사께서 열기 때문에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어서 차가운 물을 구해다 대사 얼굴에 끼얹어 드려야겠어요. 그러자 주자류가 말렸다. 아닐세, 사수께서는 추위와 더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시네. 그분은 지금 정화독에 중독되신 걸세. 주자류의 말에 양과는 깜짝 놀랐다. 어쩌다가 정화독에 중독되셨습니까? 사숙이 스스로 몸에 정화가시를 찌르셨네. 심각하지는 않으신 듯하니 너무 걱정 말게. 스스로 중독되셨다고요? 양과와 소용녀가 놀라서 동시에 소리쳤다. 주자류의 설명에 따르면 천축승은 정화독의 해독약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자기 몸을 중독시켜 독성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말에 양과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럼 언제쯤 깨어나실까요? 예상이 틀리지 않으면 3일 밤낮을 보내고 깨어날 것이라 하셨네. 셈을 해보니 오늘이 이틀이 되는 것 같군.
그 말에 소용녀가 물었다. 이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정화를 구하셨나요? 우리가 화환실에 갇혔을 때 어떤 젊은 낭자가 자주 찾아오더군. 혹시 그 낭자는 얼굴이 희고 입가에 작은 점이 있으며 또 키가 크지 않던가요? 그렇다네. 아는 낭자인가? 소용녀는 알겠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양과에게 눈짓했다. 그녀는 곡주의 딸인 공손 노각 낭자예요. 두 분이 우리 과를 구하기 위해 약을 찾으러 왔다니까 잘해드렸을 거예요. 그랬었군. 그 낭자 덕분에 우리가 갇혀있다는 정갈도 보낼 수 있었지.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더니 바로 곡주의 딸이었군. 소용녀가 말했다. 우리가 여길 찾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 낭자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에요. 양과가 말을 이었다. 존사이신 1등 대사도 오셨습니다. 양과는 그들이 절정곡에 오게 된 경위와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묵묵히 양과의 말을 듣고 있던 주자류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다. 곽 부인이 직접 오셨다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군. 지금은 우리 사숙의 몸이 더 걱정이군. 양과도 천축승의 상태가 가장 큰 걱정이었다. 우선 안전한 곳을 찾아 대사님이 회복되길 기다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말에 잠시 고민하던 주자류가 말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할 것 같군. 주자류는 천축승을 안고 다시 가마 앞으로 갔다. 우리 두 사람은 여기 있을 테니 양형제 부부가 우리 사부님을 좀 도와드리게. 그제야 양과는 1등 대사가 지금 큰 내상을 입은 상태라는 걸 떠올렸다. 비록 황용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자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최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다. 양과는 주자류가 천축승을 안고 가마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는 소용녀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다. 두 사람은 서둘러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한편 육무쌍은 양과가 나간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정령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대청을 나섰다. 바보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육무쌍이 투덜거리듯 말했지만 정령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육무쌍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말 사부하고 결혼할 줄이야. 그제야 정령이 대꾸했다. 용낭자라는 분은 정말 아름답더구나. 인품도 훌륭한 것 같고 그런 분이니 양대엽의 사랑을 받는 것이겠지. 몇 마디 해보지도 않았는데 용낭자가 좋은 사람인지 언니가 어떻게 알아?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곽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적어도 절름발이는 아니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육무쌍은 유협도를 뽑아들고 돌아섰다. 그러자 곽부도 야율제가 허리에 차고 있던 장검을 뽑아들며 외쳤다.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서 곽부가 검을 휘두르자 검이 바람소리를 내며 귓전을 울렸다. 도무지 아나무인이군. 곽씨 집안 아이는 윗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망나니인가? 니까짓게 무슨 윗사람이라고. 그 말에 육무쌍은 여유있게 미소를 지었다. 우리 사촌 언니가 네 사숙이니 적어도 내가 네 이모뻘쯤 되지 않겠어? 사실 곽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정령을 사숙이라 불렀지만 속으로는 영 내키지 않았다. 더구나 정령의 나이가 자신과 비슷했기에 실력은 대단치 않을 것이라 깔보고 있던 터였다. 정말 사숙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우리 할아버지가 천하를 돌아다니시다 보니 할아버지 제자랍시고 나서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야. 성격이 온화한 정령도 곽부의 이 말에는 조금 화가 났다. 그러나 지금은 양과 걱정 때문에 곽부와 쓸데없는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다. 무쌍아, 우리는 양대엽을 찾으러 나왔잖아. 어서 양대엽을 찾아보자꾸나. 그 말에 육무쌍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곽부를 돌아보았다. 언니가 나를 동생으로 대하는 것 봤지? 그런데 넌 뭐냐? 곽대엽과 황방주께서는 천하를 돌아다니시는 영웅이니 두 분의 딸이랍시고 나서는 일도 굉장히 많겠지? 육무쌍이 비웃듯 미소를 짓고 돌아서자 곽부는 잠시 할 말을 잊었다. 누가 우리 아빠 엄마의 딸이라고 한다는 거야? 육무쌍의 말 속에 가시가 있다는 걸 알아챈 곽부는 화를 참지 못하고 검을 휘두르며 그녀의 등을 향해 달려들었다. 육무쌍은 등 뒤로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리자 즉각 검을 들어 뒤를 막았다.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팔이 약간 저려왔다. 지금 부모도 모르는 아이라고 욕하는 거야? 곽부는 매섭게 공격을 퍼부었다. 육무쌍은 이리저리 검을 막으며 차갑게 웃었다.
곽대엽은 충이와 덕이 높으신 분이고 황방주는 도화도주의 친딸로 두 분 모두 인품이 참으로 고매하시지. 그야 말할 필요도 없지. 네가 우리 부모님을 칭찬해 내 비위를 맞출 필요는 없어. 곽부는 육무쌍이 그저 자기 부모님을 칭송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해 공격을 다소 누그러뜨렸다. 그러나 그건 그녀의 착각이었다. 그런데 넌 어때? 너는 양형의 팔을 자르고 선한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버릇없는 아이잖아. 그런 행동이 곽대엽 부부와 뭐가 닮았니? 그러니 의심이 들 수밖에. 의심이 들다니?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다니. 쯧쯧쯧. 야율제가 옆에서 지켜보니 곽부는 성정이 불같아 말싸움으로는 기지 넘치는 육무쌍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몇 마디 오가는 사이 곽부는 이미 이성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지 않은가. 광낭자, 더 말을 섞지 마세요. 야율제는 무공으로는 곽부가 육무쌍보다 한 수 위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괜한 말다툼으로 심리전에 말리지만 않는다면 결코 육무쌍에게 진리가 없었다. 그러나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곽부는 야율제가 하는 말의 의도조차 깨닫지 못했다. 상관 말아요. 내 끝까지 캐내고 말 테니. 육무쌍은 야율제를 흘겨보며 한마디 던졌다. 걔는 여동빈을 문다잖아요. 앞으로 고생 좀 할 거예요. 야율제는 그만 얼굴이 붉어지고 말았다. 육무쌍이 한 말에 속뜻은 곽부가 제멋대로 사리분별을 못하니 앞으로 크게 고생할 것이라는 얘기였다. 야율제가 곽부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걸 육무쌍이 알아챘기 때문에 야율을 던진 것이다. 곽부가 흘깃보니 야율제의 얼굴이 온통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 모습에 의심이 생긴 곽부가 물었다. 당신도 내가 아빠 엄마의 친딸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상대하지 말고 그만 가죠. 그러자 육무쌍이 불쑥 끼어들었다. 의심이 들 법도 하지. 그러니까 어서 가자고 재촉하는 게 아니겠어? 곽부는 얼굴이 빨개진 채 말이 없었다. 야율제는 무슨 말이든 해명할 수밖에 없었다. 육낭자는 달변인데다 날카로우니 그녀의 말에 대꾸하지 말고 무공으로만 겨루라는 뜻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육무쌍이 또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다. 네가 말재주도 없고 둔해서 계속 말을 섞으면 망신만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곽부 역시 야율제에게 마음이 있었다. 그런 야율제 앞에서 육무쌍에게 이런 무시를 당하니 이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곽부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무시 형제는 그녀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하곤 했다. 가끔 양과와 부딪히는 일이 있긴 했지만 그 밖에는 누구도 그녀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자기 신경을 긁어대는 육무쌍을 만나고 보니 분노에 이가 갈렸다. 네 다리 하나를 마저 부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성을 갈고 말겠다. 육무쌍의 혀는 칼보다 날카로웠다. 성을 갈 것 있겠어? 네 성씨가 장씨인지 이씨인지 누가 알겠어? 그 말에 곽부는 마침내 이성을 잃고 전력을 다해 육무쌍을 향해 달려들었다. 비록 곽부가 성격이 급하고 제멋대로이긴 해도 어려서부터 곽정 부부에게 상승무공을 전수받아왔다. 이성을 잃은 상태라 그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도 육무쌍이 그녀를 온전히 감당해낼 수는 없었다. 곽부가 온 힘을 다해 하반신을 공격해오니 육무쌍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싸움을 옆에서 지켜보던 정령이 눈살을 찌푸렸다. 비록 무쌍의 말이 심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저리 잔인한 공격을 마구 해대다니. 하긴 저런 성질이니 양대엽의 팔을 자르기까지 했겠지. 이쯤에서 말리지 않으면 무쌍이 크게 다치겠구나. 정령이 막 나서려는 순간 육무쌍의 짧은 비명이 들렸다. 육무쌍이 창백한 얼굴로 뒤로 훌쩍 물러나는데 곽부는 계속 앞으로 발을 내디디며 공격을 늦추지 않았다. 쉬지 않고 달려드는 곽부의 공격 앞에 육무쌍은 순식간에 궁지에 몰렸다. 그때 정령이 앞으로 나서며 곽부를 막아섰다. 광낭자 그만하시지요. 곽부의 겁날에 묻은 혈흔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육무쌍을 뵌 것에 득이양양해진 곽부가 육무쌍을 노려보며 말했다. 다시는 허튼 소리를 짓거리지 못하게 오늘 단단히 본때를 보여주겠다. 육무쌍은 다리에 부상을 입어 통증을 느끼면서도 이를 악물었다. 네가 그까짓 검 하나로 세상 사람들 입을 모두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녀는 곽부가 자기 부모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걸 알고 그 점을 이용해 친딸이 아니라고 모욕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에. 곽부는 앞으로 나서며 검으로 육무쌍의 가슴을 겨누었다. 그러자 정령이 중간에서 팔을 뻗어 겉면을 살짝 밀었다. 광낭자, 지금 우리는 적진에 들어와 있어요. 쓸데없는 싸움은 그만하세요. 곽부는 정령이 맨손으로 검을 밀어내자 놀라면서도 화가 났다. 지금 이 여자를 돕겠다는 거야? 좋아, 너희 둘 다 상대해주지. 어서 너도 검을 뽑아라. 곽부의 검이 정령의 가슴을 겨누었다. 그리고 정령이 허리에 찬 은색 단봉을 뽑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정령은 당황해하지 않고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싸움을 말리는 거예요. 야율형, 어서 광낭자를 말리세요. 그 말에 야율제가 얼른 곽부를 말렸다. 광낭자, 지금 우리는 적진에 있어요.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곽부는 도무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당신까지 나를 돕는 게 아니라 적을 돕겠다는 건가요? 순간 곽부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정령을 자세히 살폈다. 자세히 본 정령은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차분한 것이 꽤나 매력적인 여자였다. 혹시 이 여자에게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곽부의 마음을 알 리 없는 야율제가 계속 말을 이었다. 자은 스님이 이상하던데 일단 우리 다시 대청으로 들어가 봐요. 그러나 눈치 빠른 육무쌍은 곽부의 말과 표정에서 그녀의 마음을 눈치채고 또다시 곽부를 자극했다. 우리 언니는 미모도 뛰어나고 무공도 강한 데다 인품도 훌륭하지. 그러니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곽부의 가슴을 후벼 팠다. 뭘 조심하라는 거야? 그러자 육무쌍이 냉소를 흘렸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어느 사내가 우리 언니보다 너를 더 좋아하겠어? 성격이 고약한 마녀 같은 너를 누가 좋아하겠니? 넌 우리 언니 몸종으로도 안 어울려. 육무쌍의 말이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곽부는 참을 수가 없었다. 순간 곽부의 검이 춤을 추듯 움직이며 정령을 돌아 육무쌍을 향해 날아들었다. 이 초식은 옥루체은전이라 부르는 것으로 황룡이 전수해준 옥소검법이었다. 검끝이 활 모양을 그리며 공격하는데 그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은 듯하지만 공격 범위는 매우 넓은 초식이었다. 무공이 그녀보다 고수라면 겨우 막아낼 수 있을 것이나 그러지 않으면 피하기 어려울 터였다. 정령은 놀라 숨이 멎었다. 어찌 이 자리에서 살수를 쓴단 말인가? 무쌍이가 말을 심하게 한 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그게 죽을 죄는 아니지 않은가? 깊은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살수를 아무 때나 쓰다니. 정령은 곽부의 검이 육무쌍의 가슴을 찌르려는 순간 탄지신공으로 곽부의 겉면을 튕겼다. 그러자 곽부는 그 힘을 못 이기고 검을 놓치고 말았다. 정령은 그대로 왼발을 내밀어 검을 밟고 서서 음봉을 꺼내 들고 곽부의 허리 부분 혈도를 노렸다. 검을 튕기고 밟고 혈도를 찍는 이 모든 움직임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정령의 개입으로 곽부는 순식간에 수세에 몰리고 말았다. 몸을 숙여 검을 줍자니 허리 부분의 혈도 중 한 군데는 분명 찍히고 말 것이요. 그렇다고 뒤로 피하면 검을 적에게 빼앗길 터였다. 곽부가 얼굴을 붉히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자 이를 지켜보던 야율제가 나섰다. 정낭자, 왜 제 검을 밟고 계십니까? 야율제가 개입하자 정령은 하는 수 없이 팔을 거두고는 육무쌍 쪽으로 몸을 돌려 물러섰다. 그러자 곽부가 얼른 검을 주워들고 외쳤다. 잠깐, 나와 다시 겨뤄보자. 그러나 이미 정령은 육무쌍을 붙잡은 채 경공으로 몸을 날려 뒤쪽으로 뛰어올랐다. 순식간에 두 사람은 이미 수장이나 벗어나 곽부의 시야에서 멀어져 갔다. 멀어지는 두 사람을 보며 야율제가 소리쳤다. 정낭자, 요행이 공격이 성공하기는 했지만 두 분의 승부는 아직 나지 않았소. 야율제의 말에 곽부는 힘을 얻어 사납게 쏘아붙였다. 그래요. 저 여자는 내 검이 어디를 공격할지 미리 알고 손을 쓴 거예요. 정말 교활한 여자예요. 야율제는 그저 낮은 신음소리만 낼 뿐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강직한 성품이라 굳이 그녀의 비위를 맞추고 싶지 않았다. 정낭자의 무공이 상당하더군요. 다음에 또 상대할 일이 있거든 절대 얕봐서는 안 돼요. 야율제가 정령을 칭찬하자 곽부의 양미간이 꿈틀했다. 저 여자의 무공이 그렇게 훌륭한가요? 그럼 저랑 이럴 게 아니라 저 여자를 따라가시죠. 그러면서 곽부는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그 모습에 야율제는 당황했다.
그저 얕보지 말라고 한 것뿐이에요. 당신이 신중하게만 한다면 그녀는 절대 당신 적수가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도 날 탓하는 거예요? 야율제가 자기를 생각해서 말해준 것을 깨달은 곽부는 그제야 피식 웃었다. 모두 당신 탓이에요. 곽부의 표정이 완전히 누그러졌다. 그제야 야율제는 마음이 놓였다. 그때 대청 쪽에서 병기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어서 가봐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